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센터 대표 장동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2.5톤, 보통 투룸 정도 되는 2.5톤 투룸 이사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이사 비용을 낮출 때 꼭 좋기만 한가, 주의할 점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막 1번부터 10번까지 막 짜잘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다른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이사 비용을 낮추는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더 커요. 위험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쳐내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이사 비용을 낮추는 방법. 2.5톤 투룸 이사. 자, 미리 잔짐을 포장해 두시는 방법. 반포장 이사 2번.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실 때 우리 고객님께서 미리 박스와 바구니에 잔짐을 다 담아 두신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3명이 가야 되는데 2명만 가도 되거든요. 그럼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짐을 미리 포장을 해 놓으시는데 2.5톤 정도면 하루에 짐 포장이 안 돼요. 그러면 한 2, 3일 전에 짐을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이 거주하는 인원이 많고, 아니면 우리 집에 또 짐이 많아서 빽빽하게 짐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짐을 다 담아 두었을 때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우리 고객님들 이사 한두 번 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옷박스 굉장히 크죠. 이불 박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짐량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담아 두셔서 한쪽에 쌓아 두려면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알아두시고, 내가 미리 짐을 담아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당일에 이사업체와 함께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사업자한테 다 맡기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포장이나 짐을 나르는 걸 이사업체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워서 이사 당일에 고객님께서 주방에 있는 모든 짐 한 파트를 다 하신다든가, 그러면 또 저희가 큰 짐, 작은 짐 포장하실 때 우리 고객님은 작은 짐 중에 주방 짐을 또 담당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삿짐을 꾸리고 뭐 버리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한테 계속 수시로 여쭤봐야 되거든요. 고객님 이거 가져가시나요? 고객님 이거 버린다고 하셨나요?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 고객님은 주방짐 싸는 게 익숙하지진 않으시죠. 정리하는 건 익숙하세요. 근데 주방짐을 막 이렇게 담으시는데 저희가 계속 물어보고 저희한테 대답을 하시고, 또 뭐 기타 뭐 다른 체크할 사항들 이사 당일에 많잖아요. 그런데 또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다 보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삿날에 내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고려해 보시고 같이 포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나르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남자분들이 친구분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계단으로 짐을 옮긴다든가 그런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와 생각이 좀 다른 경우에는 제가 맞춰드려도 되긴 되는데 고객님께서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면 물품이 파손될 수도 있지만 고객님이 다치실 수도 있고, 제가 고객님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조치를 하려다가 오히려 또 잘 다치지 않는 제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는 조금 더 이사업체를 믿으시고 함께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작업할 때는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새 집이 공실일 때.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보통 이쪽 집에서 내가 들어가는 집, 이쪽 집에서 오전에 짐을 빼면 내가 살던 집에서 짐을 빼서 바로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그 다음날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집이 공실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새로 들어가는 집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비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정말 좋죠. 입주 청소를 해놓는다 그래도 하루면 끝나는 거고 그 사이에 남은 날짜 동안 내가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사 비용 내려가죠. 차량과 인건비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정확한 짐량을 이사업체와 협의를 해서 2톤으로 할 때 얼마만큼 짐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딱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께서 짐을 옮겨 놓지 않으셔도 1톤 2대, 2톤 트럭으로 충분히 짐을 옮길 수 있는데 굳이 먼저 옮겨 놓으실 필요가 없죠. 비용이 안 올라가요, 그거는.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톤 트럭으로 짐을 옮기는데 조금 넘어갈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얼만큼 정도를 짐을 미리 옮겨놔야 트럭 두 대로 되는지 2.5톤 트럭이나 1톤 트럭 두 대로 되는지 협의를 해보셔서 그 정도만 옮겨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사비용 낮추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장점보다는 이사 비용을 뭐 한 10만 원 낮추는 그 장점보다는 오히려 위험 부담이 더 커져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더 알고 싶으시면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글에도 몇 가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를 할 때 이사 비용을 낮추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주의하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구나 가전을 같이 포장하거나 같이 이동할 때, 그쵸? 큰 가전이나 가구는 되도록 이삿짐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같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서 호흡을 한 기사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한 사람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려 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 때도 조금 보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사가 혼자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죠. 계단 작업을 하는 거는 사다리 비용 10만 원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너무 큰 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사 비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같이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조심하고 이사 당일에는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단 작업, 계단 작업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리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단 작업은 좀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부피가 큰 거, 무거운 것들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같이 요령으로 같이 드는 거거든요. 그 무게를 힘만으로 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들고 올라간다면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복도폭, 계단폭이 좁아요. 그리고 천장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서는 저희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이삿짐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레 이동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수레에 얹어서 밀고 가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내가 그거 무조건 내가 하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단이 없을 때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하고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로 양쪽에서 엘리베이터로 짐을 올리고 내릴 때 그게 뭐가 어렵냐,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다 부셔먹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수레 박스나 뭐 짐을 올리는 수레 바퀴가 한 요만해요. 지름이 한 10cm 정도 됩니다. 10cm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쓰는 그 수레 바퀴요. 수레 바퀴의 지름 10cm. 그러면 그 10cm 바퀴가 그 둔턱 한 1cm도 안 돼요. 한 8mm, 7mm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 문 열고 닫히는 거기에 보면 요만한 틈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 지면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높이 차이가 또 조금 있어요. 한 5mm, 7mm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cm 바퀴에 1cm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밀고 가면 수레가 탁 걸려요. 수레가 탁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레 위에 얹어놨던 짐들이 바로 앞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죠. 마찬가지예요. 수레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밀면 가다가 요만한 둔턱, 요만한 틈새 그런 게 있으면 이 수레가 앞으로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탁 걸려요. 그럼 그 위에 얹어있던 짐들이 확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나 파손되게 되죠. 그래서 수레를 옮길 때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사짐센터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서두르시지 마시고 요령을 아주 작은 요령이죠.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우셔서 작업할 때도 요령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5톤, 요 2.5톤 짐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5톤 트럭 한 대보다 1톤 트럭 두 대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적재함이 훨씬 더 커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5톤 트럭 이사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2.5톤 트럭 적재함의 넓이, 1톤 트럭 두 대 적재함의 넓이, 1톤 트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2.5톤 이사를 그냥 2톤 이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 평수에 따라서도 또 짐이 달라지잖아요. 보통 2.5톤이면 한 12평 정도가 2.5톤이에요. 근데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실는 게 아니죠. 집 안에 있는 짐을 차량에 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수는 2.5톤 트럭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평수는 다양해요. 보통 7평, 7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층이거나 그 다음에 15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톤으로 안 돼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사를 가면서 오래 썼던 가구나 가전을 버리시는 경우, 그런 경우엔 가능하죠. 뭐 장롱 2개에 소파 하나를 버린다. 그럼 그냥 짐 부피가 확 줄어들죠. 그럼 2.5톤 트럭으로 되죠. 1톤 트럭 두 대로 되죠. 그래서 보통 평수는 한 7평에서 15평까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15평인데 왜 2.5톤 이사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집 양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집 평수로 나누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진짜 이사 문의 전화 많이 받습니다. 업체 선택 방법. 이게 제가 한 10년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말씀드려야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면서 업체 선택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도 그게 그 업체 선택 그 풍토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틀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표현을 좀 달리 해볼게요. 근데 뭐 제 영상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보셨다면 거기서 거기에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의 올린 글이 있잖아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그걸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정보성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업체는 우리가 최고예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껴놔야죠. 그죠? 그런 건 뭐 진정성이 없는 글이잖아요. 근데 어느 글이나 어느 블로그나 어느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성 글을 좀 써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면 과장 광고를 하지 않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내가 이사 당일에 고객님과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반포장 이사를 하는데 새집에서 정리까지 다 해드리고 청소도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그럼 고객님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일에는 이게 반포장 이사니까 나는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합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죠. 과장 광고의 소지가 생기죠. 그래서 마인드가 제대로 된 업체들은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글에 되도록 과장 광고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업체의 대표 블로그,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들어있는 정보성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 정보성 글들을 몇 개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참 이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서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90%는 이사 준비 잘 하신 거예요. 그게 90%거든요. 이사 잘하는 방법 뭘까요? 좋은 이사 업체 고르면 그게 최고 베스트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내가 비용을 조금 낮춰서 좋은 업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택을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그 업체 대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데서 정보성 글을 몇 개만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업체 선택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견적 산출. 견적 산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방문 견적 가죠. 하루에 뭐 10군데 이렇게는 못 가고, 저도 오전에 하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전화를 받는데 꼭 방문 견적을 해야만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방문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안 주시고 꼭 그냥 무조건 와달라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봐도 가끔 가긴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쓰거든요. 몸이 하나니까.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데 사진으로 찍어서 주시면 내가 이렇게 1차 견적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가격이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언저리에 있다면 그때 방문해서 2차 견적을, 최종 견적을 받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2.5톤, 2톤 정도는 사진으로도 충분히 견적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봐서 업체가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서에 그 부분을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그 부분을 삽입하는데 업체가 찜찜하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방문 견적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견적은 두 가지로 2번 나눠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방, 거실, 주방, 베란다 파트별로 사진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신 다음에 밑에다 적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사진에 뭐 안 갑니다. 두 번째 사진에 뭐 안 갑니다. 세 번째 사진에 뭐 안 갑니다. 뭐 진짜로 조금 신세대시고 조금 예의 바르신 분들은 그 사진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까지 이렇게 다 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냥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사진과 문자 하면 저희가 보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신이 없으면 찾아뵐 날짜를 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방문 견적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견적 최종으로 받고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이라든가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협의를 하면 이삿날 편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견적은 1차와 2차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받으시는 게 좋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2톤, 2.5톤 그런 데에서는 이사를 어떻게 하냐면 반포장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일반 이사예요. 반포장 이사를 한 60%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장 이사를 한 30%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일반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이사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 큰 게 있으면 포장을 해야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큰 짐이 없는 경우에 또는 내가 새로 들어간 집에 여기서 오래 살다가 새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오래 살았던 가구들을 다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집을 사서 새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산 이 집에 있던 가구와 가전을 싹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일반 이사로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2톤이나 2.5톤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1톤 트럭 두 대가 더 크다는 점, 2.5톤 트럭보다. 그래서 2톤이나 2.5톤 트럭 이사로 할 때 보통 투룸 정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들도 많고 가격을 받으실 때는 2차와 1차 두 번 나누어서 견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업체와 협의했던 대로 잘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처음 하거나 두 번째 정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서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업체한테 여쭤보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준비를 잘 하시게 돼서 이사 당일에 편한 날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톤, 2.5톤 트럭 이사, 투룸 이사, 이사 비용 낮추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내용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